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알려주는 리치맘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름휴가로 호캉스나 차박 여행 다녀오셨나요? 요즘 나만의 공간, 가족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일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틈새 시장이 생긴 건데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가 덜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오피스텔이나 호텔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취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장기 투숙이 가능한 숙박시설인데요. 호텔이나 모텔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고 장기가 머물 수가 없잖아요.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장기 근무나 여행할 때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머물 수 있도록 국가에서 2012년도에 공중위생법을 수정해서 이와 같은 숙박시설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시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반형 숙박시설은 호텔, 모텔을 말하는 거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 호텔을 말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은 취사가 불가능해서 단기 숙박을 받고요. 레지던스 호텔은 싱크대가 있어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기, 장기 숙박 모두 가능하죠. 두 가지의 차이는 싱크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 이유가 왜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규제에 자유롭다 보니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등 대출한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이런 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비율이 31.7%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형주택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이 필요한 거겠죠. 어떤 분이 물으셔요. 콘도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잠깐 비교해 볼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공급이 되고요. 호별 분양도 가능해요.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콘도는 개인이 호별로 분양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대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분양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권 같은 걸 판매하는 겁니다. 개인 간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회원권을 매입한다는 차이입니다. 그럼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이 다른지 법적인 규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를 보면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 아파트처럼 전매 제한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고요. 2주택 이상이라던가 고가주택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금을 다 피해간다는 거죠. 다음은 대출 규제를 볼게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받잖아요. LTV, 주택담보대출, DTI, 총부채 상한 비율에 적용을 받다 보니 준비된 현금이 없으면 아파트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니까 대출 규제도 전혀 없어요. 대출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죠. 주택이 아니니까 당연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요. 건축 규제도 볼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인 소유도 되고 취사도 되고 생활도 되고 주택처럼 쓰면 되는데 왜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답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서 숙박시설로 나 있는데 이 시설을 집처럼 거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 규제 중 문제가 주차시설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를 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시설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세 집당 한 대 정도의 주차 공간만 확보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해도 팔려고 해도 세금 무서워서 못 사는 요즘에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세금 규제도 덜하고 대출 조건도 좋고 상업시설에 들어가니 주변 인프라도 좋고 한데 누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좋다고 알아보지 않고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 14일 자료에 보시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숙박업 신고 필요. 보이시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모르고 사신 분들이 분양사와 마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해서 매수자 분양사 모두 법을 어길 경우 양쪽 다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닌데 이런 규제를 다 피해서 주택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축물은 정확하게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당연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임대업을 할 생각으로 숙박업으로 신고가 당연한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내가 살면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숙박시설은 상업시설에 건축이 되어서 상업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곳에 주거를 하고 있다면 불법 점용에 해당이 되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가의 10%인데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라면 매년 5천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죠. 신문기사 하나 보실게요. 정부가 뒤늦게 2012년 이후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뒷부 규제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분양된 물량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용도 변경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호텔 등 숙박시설로 분류되는데 이전의 건축물에는 개별 등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주택처럼 활용되었던 겁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고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되지 않으니 너도 나도 투자용으로 사들인 거죠. 인천 송도에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8년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주택처럼 살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법 개정 이후 신규 분양하는 것들은 숙박시설로 등록을 한다고 하지만 이전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의 고심이 크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일은 벌려놓고 이젠 수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닌 숙박업으로 법을 개정함으로 강화한다고 하니 잘 아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과 투자시 주의사항, 운영 방법과 운영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톡톡 리치만 천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